282페이지는 양가로 4번에 거래가 둘 이상일 때, 이게 이제 점유계정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뭐 계산 문제도 나오고 별짓 다 하니까 잘 보셔야 돼.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뭐만? 매매만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매도인, 집을 팔아요. 꼭 집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도 상관이 없고 주택에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매도인, 매수인 둘이 매매계약 체결한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사 안 나가. 봤더니 임대차를 동시에 했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팔고서 그 사람이 바로 세를 사는 거야. 내가 집주인인데 팔고 이제 세입자가 된 거지. 얘가 이제 임차인 된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임대인 된 거고. 그러면 이때는 매매는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수를, 임대차는 못 받는데요.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시에 있잖아. 세 가지 모두 충족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모두 충족만. 뭐 한 가지 잘못되면은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임대차를 을이 병에게 했대요. 동시에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임차인. 그러면 어차피 매매는 받는 거거든요. 이때 임대차도 받는 거다. 왜 그러냐면 동시에 한 게 아니잖아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갑을 병, 사람이 달라졌잖아. 동시에 한 건 맞지만 동일 중개대상물도 맞고, 사람이 갑을만 나온 게 아니라 갑을 병까지 나왔잖아. 이때는 이걸 내가 다 중개했으면 얘는 매매 주는 거고요. 매도인이니까 얘가 문제네. 매매도 주는 거고, 매수인이니까, 임대인이니까 임대차도 주는 거예요. 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일타, 사피. 이건 내가 중개하면 얘는 두 번 줘야 돼, 중개보수로. 얘는. 그래서 얘한테 받는 중개보수 얼마인가 이럴 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게 283페이지에서 1번 문제. 1번 문제.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 임대차 다 계산해야 되잖아.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 보면 갑을 병까지 나왔으니까 임대차도 받는 거고. 이렇게. 매매가 얼마래요? 2억. 매매대금 2억. 임대차는 3천에 20. 그리고 주택이니까 조례표가 있는 거야. 주택이니까. 이 조례표대로. 그럼 이제 을은 어떤 상황인데 매매도 줘야 되고 임대차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매매? 2억 곱하기 유율은 0.004. 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례. 찾아서 곱한 거야. 주택이니까 조례. 얼마? 80만 원. 임대차는요? 이거 전세로 바꾸면 얼마예요? 5천이네. 5천은 원칙 예외? 원칙. 3천에 20은 5천이잖아요. 5천은 원칙. 70을 다시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5천만 원 곱하기 0.004. 얘는 어디서 나왔어? 조례. 조례 찾아서 그냥 곱한 거라고요. 주택일 때는 조례대로. 그럼 얼마? 20만 원. 그럼 을은 얼마? 100만 원. 을은 100만 원. 그럼 이거를 중개했을 때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건 얼마인가?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거 얼마예요? 이걸 중개했을 때 을은 100만 원이래. 그럼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거는 갑은 얼만데? 80. 병은 얼만데? 20. 200. 80, 100, 20이니까 200. 이렇게. 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래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라. 같은 문제인데 대상물을 바꿔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매매 2억이에요. 얼마 곱해야 돼? 0.005. 왜? 오피스텔 0.5%잖아. 그죠? 그럼 100만 원. 자, 이거 외워서 푼 거예요. 외워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조례는 개무시해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얘는 0.004. 이것도 외워서 푼 거지. 외워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외워서. 얼마? 20만 원. 그러면 을은 120만 원.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것 240만 원. 그럼
그럼 이게 이제 상가래요. 상가도 똑같아. 하는 방법이. 상가. 상가면 얼마예요? 0.009. 이거 어디서 나왔어? 외워서. 상가면. 180. 예, 곱하기 0.008인가요? 9. 상가는 무조건 0.9%. 그럼 얼마? 45만원. 그러면 을은 225만원.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건 4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상물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주택일 때는 조례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어떻게 외워서 매매기간 0.5%, 임대차 0.4%,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외워서. 그리고 갑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 잘 보고. 만약에 갑을만 나왔대요?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당연히. 갑을만 나왔을 때는 임대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개무시. 갑을만 나왔을 때는 임대차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못 받으니까. 갑을만 나왔으면. 갑을 병까지 나오면 매매 임대차를 다 계산하시고. 그렇게 됐고. 됐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84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겸용건축물, 복합건축물. 얘도 매년 나오죠? 이거예요. 상가주택이에요. 상가. 위에가 주택. 이런 상황. 상가구 주택.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한대요. 그러면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부 다 주택. 얘도 주택, 얘도 주택, 다 주택. 얘는 주택, 얘는 상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주택.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요? 전부 다 상가. 주택 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가. 면적 비교해서. 질문. 같을 때는 무슨 요일이에요? 나온 적 있었네? 같대요. 주택 면적, 상가 면적 같대요. 주택 이상이니까.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인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어.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다? 주택. 그럼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 상가 면적이 2분의 1 그럼 뭐예요? 상가 면적이 2분의 1 그럼 뭐야? 그래도 주택. 같은 말이잖아.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면 상가 면적도 2분의 1 같은 말이지. 낚이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어려운 게 아니잖아. 낚인 거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거지. 그게. 됐고. 이거는 주의사항은 전체를 거래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 부분만 거래하면 주택이고요. 상가 부분만 거래하고 있으면 상가예요. 전체를 거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면적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다. 이렇게. 양가로 6번 분양권도 팔리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일단 아파트 분양권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택이죠. 아파트 분양권은. 상가 분양권은 상가고. 거래금액 이렇게 산정하래요. 자, 아파트 분양권이었어요. 총 분양가가 5억이었어. 예를 들어서 계약금 5천 들어갔어요. 중도금 1억 들어갔어. 대출 받았대. 프리미엄 5천 붙은 이 상태에서 거래한 거예요. 프리미엄 5천 붙은 이 상태에서. 그러면 거래 금액은 어떻게 하는데요? 총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분양권에서 총 분양가, 총 분양금액 그 의미가 없어. 5억 의미가 없어.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 납입금, 이미 낸 돈 더하기 프리미엄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총 분양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럼 얼마예요? 2억. 1억 5천 더하니까 2억이잖아. 그죠? 5천, 1억, 5천이니까 2억. 대출금 어떻게 해요?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중도금 대출 받았대. 상관없어. 더해줘야 돼. 왜? 대출 받아서 낸 거거든. 이것도. 융자금도 포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계약금과 중도금. 그러니까 교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게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이에요.
한 가지만 더 적어주면 융자금 포함 적어놓으세요. 융자금 포함. 대출받은 것도 더해주라고. 대출받았다. 이거에 뭐 안 더한다. 이게 아니라 더해줘야 돼. 융자금 포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가로 7번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는 의미가 없어요.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해요.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거 중개했대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인가? 아니라고.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조례.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고 옆에 양그룹 8번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중개 보수 받을 때는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중개 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요. 양가로 9번 권리금은 또 옆에 적어놔야 돼. 무시. 권리금은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지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니까 보증금에 더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임대차 기간도 무시했잖아요. 권리금도 보증금에 더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수고비 무시. 양가로 10번 공동중개는 각자 자기 중개 의뢰인에게. 맨 밑에 파란색 5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 영수증은 옆에다가 크게 적어놔야죠. 없다. 잘 적어놨어. 없다.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이. 우리 영수증 받고 하잖아요.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영수증 작성 교부한다. X. 중개업할 때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X. 영수증 교부해야 한다. X. 보존해야 된다. X. 영수증 없다. 결론. 그냥 개공들이 그냥 준 거지. 없다. 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에서 중개보수 한도 초과 시 쉽죠. 초과보수잖아요. 그럼 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작년에 전면적으로 나왔죠.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았대. 뭐만 무효? 20만 원만 무효.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라고. 그러면 20만 원 돌려줬대요. 괜찮나? 안 괜찮아요. 이미 받았잖아.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 임등치에다가 1학년 일반에다가 플러스 초과 부분까지도 반환. 그렇게 된 거예요.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니까 돌려줘라. 그런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지행위를 해볼게요. 288페이지에서 금지행위. 얘가 두 문제, 작년에 세 문제까지 나왔네. 2.5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금지행위가. 보통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작년 문제는 한 문제만 쉬웠고 나머지는 좀 어려웠어. 사례를 구성해서 초과보수를. 그래서 뭐 때문에 어려운지도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거기 검은색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7가지만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7금지 적어놔야 돼. 7금지. 딱 7가지만 금지행위라고 우리가 7금지 그렇게 불러요. 얘를. 7가지만 금지행위니까. 그리고 그 검은색 박스에서 1호부터 4호까지 4가지는 묶어놓고 1-1 적어놔야 돼. 1학년 일반이에요. 1호부터 4호까지는 1-1. 4가지는 1-1. 5, 6, 7은 3-3. 달라요. 행정 형벌이. 1학년 일반, 3학년 3반이야. 매년 이게 나오네? 매년 1학년 일반인지 3학년 3반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매년. 뭐 틀리지는 않아 우리가. 나중에 다 외우고 있었어 이거를. 1학년 일반짜리 3학년 3반짜리 구성되어 있고, 자 1학년 일반짜리 먼저 해볼게요. 순서를 좀 바꿔서 1년 1천. 첫 번째,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무등록으로 중개파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는 건데,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협력행위를 말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도와가면서 일하지 말래. 금지행위래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과 도와가면서. 그거를 법조문이 이따위로 쓰고 있어. 어렵게. 명의, 이름을 이용하게 하거나 중개 의뢰 받지 마.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협력행위를 하지 마. 2가지만 주의하자. 첫 번째, 알면서. 그런 상황인 거 알면서 했어야 금지행위. 2번째는 또는이니까 이거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시험엔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당연히 나왔어. 근데 2가지를 동시에 다 써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금지행위.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거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았다. 금지행위.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둘 모두 다 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가 알면서,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얘는.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 초과보수. 중개보수를 왕창 받는 거, 또는 초과 실비. 이거를 받는 행위, 왕창 받는 거, 비용을. 자, 역시 또는이에요. 중개보수를 왕창 받든 실비를 왕창 받든 둘 중에 한 가지 왕창 받으면 금지행위. 또는이니까. 법에 중개보수 한도 따로 나와 있고, 실비 한도 따로 나와요. 따로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중개보수는 조금 덜 받았대. 실비를 많이 받았네? 금지행위. 중개보수를 조금 덜 받았다. 그걸 끝난 거예요, 그냥. 끝. 실비를 많이 받았다. 금지행위. 둘 중에 한 가지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한도는 뭐다? 일방. 한쪽으로 받은 게 왕창 받으면 초과보수예요. 매도인 쪽 왕창 받고 매수인 쪽 또 왕창 받았대. 양쪽으로 다 왕창 받았대. 금지행위 2번. 한도는 일방 판단.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중개보수를 왕창 받아야 초과보수예요. 그러면 이 중개보수는 뭐를 통해서 받는 게 중개보수라고요? 반드시 업종은 중개업이라고요. 분양대행하고 왕창 받았대. 상관이 없다.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 왕창 받았다. 상관이 없다. 중개보수를 왕창 받은 게 아니니까. 상담, 컨설팅하고 한 500 받았대. 상관없다.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 많이 받아야 초과보수고, 분양대행이 제일 많이 문제가 나왔어요.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분양해 주는 게 수수료가 훨씬 세요. 분양이.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받는 행위잖아요.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행위니까. 그럼 안 받으면 괜찮아. 질문. 왕창 달라고 요구했대요. 금지행위예요? 왕창 달라고 요구했대. 금지행위 아니죠. 왜 안 받았잖아. 그랬더니 달라고 요구했더니 주겠다고 약속해줬어. 문자까지 보냈대. 왕창 주기로. 언제 주기로. 문자까지 보냈어. 금지행위예요? 아니죠. 왜? 안 받았잖아. 그 사람은 뭘 받았는데? 문자 받았잖아. 문자. 돈 받은 게 아니라 문자 받았지. 어떤 분이 또 저자에서 질문한 거야. 자기 왕창 달라고 해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문자 보냈는데 이거 신고하면 되냐고. 아이, 신고하면 안 된다고. 아직 안 받았지 않았냐고. 줘야지. 준 다음에 신고해야지. 할 거면. 그 사람 받은 건 문자밖에 없잖아. 실제로 받아야 돼, 돈을. 또 순가중개계약. 얘가 시험 문제 나오죠. 요구 약속은 너무 쉬워서 순가중개계약이 4번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뭔지가 또 문제네. 들어보셨나요? 순가중개계약? 못 들어봤어. 뭐냐면 이거야. 간단해요. 차액을 중개보수로 주기로 하는 거. 차액을 개공이 갖는 거야. 중개보수로.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자기는 3억만 받으면 된대. 차액은 너 다 가져. 그게 순가중개계약. 차액을 중개보수로 갖는 계약. 그런 건 들어보셨잖아. 그죠? 중개 의뢰인이 금액 딱 제시하고 난 요것만 받으면 돼. 나머지는 팔아서 네가 가져. 그렇게 한 거. 자,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대요.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안 받았잖아. 아니, 그렇게 하기로 계약 체결했지 받은 게 없잖아요. 뭘 받았어야지. 차액을 갖기로 계약만 했잖아. 계약 체결했다고 금지가 아니라니까요. 안 받았잖아. 그럼 질문. 차액을 그러면 나중에 팔아서 이렇게 받았대요. 그럼 금지행위? 차액 받으면 그것도 아니죠. 왜? 차액이 작을 수도 있잖아. 언제만 금지행위예요? 받은 차액이 한도 초과할 때, 왕창 받았을 때, 차액이 클 때만 금지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온다고 이게. 순가중개계약, 계약 체결 자체는 괜찮다. 받은 게 없고 또 받았는데 차액이 얼마 안 되면 또 괜찮다. 언제만 금지행위? 받은 차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왕창 받게 되면 그때만 금지행위. 그렇게. 또 받으면 이미 금지가 된다 그랬죠. 받고 돌려줘도 금지행위.
또 어음 받았대. 액면가가 큰 거. 근데 어음은 사실 채권이에요. 어음 받았는데 그때 이게 현찰이 아니잖아요. 기한 도래하면 가서 받는 거예요, 돈을. 근데 그 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받았을 때는 부도가 안 났는데 사후에 부도가 났대. 그래도 금지행위. 받았을 때가 기준. 받는 순간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였잖아. 나중에 부도가 난 거지. 그때 지가 할인쳐서 또 팔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안 팔고 있었잖아. 흡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창 받았대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야. 왕창 받았어요. 현찰로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찢어버렸대. 금지행위잖아요. 받았잖아. 왕창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 찢던 말든 불태워버리든 뭐든 상관없다고. 받았잖아, 금지행위. 어음도 받았잖아요. 금지행위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뭐 찢어버리든 부던하건 뭐하든 상관이 없다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명목도 다 안 돼서 사례비, 수고비, 선물, 증여 다 안 돼요. 판례죠. 이런 경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중개 의뢰인과 합의해서 더 받았다.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합의해도 안 돼요.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는 무효예요. 한도 내로 합의는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럼 많이 왕창 줬어. 그 중개 의뢰인이 왕창 줬대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개공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개공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도까지는 중개 보수,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 이렇게 처리해야 돼. 다 그렇게 처리를 돼 있어. 본인들이 말 줬잖아요. 솔직히 힘든 일도 있는데 딱 그거만 받기엔 좀 그렇다고. 더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 한도까지는 중개 보수. 그렇게 빼야 돼. 무조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공들 가서 사무소 가서 사업자 등록증 보세요. 안에 컨설팅 들어있고 중개업도 들어있지만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 가지가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주로 제일 이제 많은 게 컨설팅이지. 만만한 게 컨설팅. 컨설팅으로 빼면 되니까.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 나머지가 중개업소 한도까지가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흔쾌히 더 준 것도 받으면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고. 시험 문제가 물건일 땐 이렇게 나오네. 어떻게 나오냐면 한도까지 받았대요. 중개보수를.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게 행운의 열쇠를 받았대. 안 된다. 그것도 물건. 행운의 열쇠 순금이에요. 보신 적 있나요? 저 한 번 본 적 있는데 와이프가 한 번 받아왔어서 제가 낼름 팔아버렸지만 몰래 가서 팔아버렸어. 꽤 비싸. 어우 짭짤하더라고. 걸려서 욕 뒤지게 먹었지만 왜 파냐고. 자기 건데. 비싸요. 오히려 진짜 그게 어떻게 더 무거운 거라면 더 큰 거라면 중개보수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 그게 금값도 오르고 막 하면. 초과보수. 근데 또 이런 경우 중개보수 한도까지 받고 그 다음 미술작품 받았대요. 초과보수.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어. 미술작품 받았는데 가짜래. 거기 대부분 가짜일 거 아니야. 우리가 받은 게. 진짜는 재벌들이 하는 거지. 그거. 초과보수죠. 가짜도 한 3, 4만 원 하거든. 가짜도. 초과보수잖아. 예. 제일 많이 있는 가짜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혹시 아세요? 하고 있는 거? 뭉크, 절규 많아. 이거랑 별에는 밤. 고흐가 그린 건가요? 별에는 밤. 그런 것들. 짝퉁들 많아. 그건 한 10,000원밖에 안 해. 더 받았잖아. 초과보수. 그것들. 진짜 받고 초과보수면 덜 억울한데 가짜 받고 초과보수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그죠? 그래서 뭐 더 받았으니까. 아니면 술 대접. 전문 용어로 향응 제공. 안 받으니까 술 사겠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도 안 돼. 얻어먹어도.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나오니까 또. 본인이 혼자 마시든지 혼술. 아니면 더치페이. 더치페이. 이렇게. 어디 영화에 나왔었는데 조승우 나오는 거였는데 이병헌이랑 내부자들. 거기서 조승우가 검사로 나왔었는데 거기서 술 샀는데 먹다가 자기 거만 내고 나가요. 더치페이. 더 받으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도. 자기 거는 자기가 내고 나가면 되잖아. 술값도 안주까지 정확하게 반땡해서 딱 내고. 좀 그러니까 혼자 마시자. 혼자. 혼술. 근데 이제 또 요거 초과보수 얘만 강행 규정이래요. 혹시 민법에서 강행 규정 이런 거 배우셨나요? 네. 민법은 어떻게 나눠줘요? 그냥 민법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우린 임의 규정이 없어.
자, 또 민법은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눠져요. 복잡해 민법은 우린 아주 간단해. 강행 규정과 효력 규정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임의 규정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고 우리는 강행 규정과 효력 규정이 같은 말. 이게 뭐 시키는 거죠? 무효시키는 거잖아. 강행 규정, 효력 규정 같은 말이고 무효시키는 거. 근데 뭐가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 X. 초과 부분 돌려주라고. 초과 부분만 무효니까. 얘만 강행 규정. 7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얘만. 다른 건 금지행위 중에서 강행 규정이 없어요. 작년에 나왔네. 얘만 강행 규정이에요. 얘만. 초과 보수만. 이렇게. 판례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다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죠. 작년에는 얘만 갖고 문제를 구성해서 나왔어. 독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단을 그르치는 거. 얘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데 얘가 제일 쉬워요. 사례 문제 나와도 안 틀리시더라고.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속였다, 거짓말했다. 거짓말하는 거. 한 달 후에 10배 올라, 안 올라. 그리고 지하철이 안 뚫리는데 뚫린다고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처음 보는 게 나와도 거짓말했다 써있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짓으로 말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금방 알아요. 기망행위, 속이는 거죠. 기망행위. 자, 적극적으로 속이는 건 당연히 속이는 거고 소극적으로 속이는 것도 소극적 기망행위도 속이는 거래요. 얘도. 소극적 기망행위는 뭔데? 응? 소극적 기망행위는 뭐예요? 알면서 말을 안 해주는 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속이는 거예요. 중대한 하자라면 비밀보다도 우선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부러 말 안 해주면 소극적 기망행위. 그것들. 적극적으로 속이건 소극적으로 속이건. 속인 거니까. 또 판례가 있는데 서로 짜는 거. 얘도 속인 거래요. 매도인과 짰거든요. 매도인과 왜 짰을까? 매수인 속이려고. 둘이 짜고 한 명 속인 거예요. 속였다고.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이것도 속인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 가격. 이것도 판례인데 이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이 된대요. 가격은.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인데 자, 사소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좀 살짝 하거나 살짝 속이는 거 정도는 괜찮대요.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중요한 거에 대한 거짓말과 속이는 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가격 빼고 어떤 게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게? 그 자체에 대한 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아마 민법 시간에 차고에도 배워요. 그 자체에 대한 게 중요한 거야. 주로 이제 건물이겠죠. 건물이면 건물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 뭐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보면 집인데요. 집이었어. 거기서 살인사건 났대. 사람 죽었어. 살인사건 났어. 그 개공이 알았어요. 말 안 해줬어. 말해주면 안 살 거 아니야. 알면서 말을 안 해줬어. 그럼 개공은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가서 피 닦았어. 개공이. 가서 피 닦았어. 팔아야 되니까 빨리 닦아야지. 깨끗이 닦는다고 닦았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이제. 그럼 설명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문제네. 응?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 왜? 그 집, 그 건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지. 사람이 죽었어. 이거는 기분상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설명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을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가격으로 넘어와 보세요. 가격은 그 자체에 대한 건가요? 이것도 아니네. 가격도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냥 평가한 금액인 것 뿐이야. 가격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착오에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가격, 시세,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에요. 내가 시가를 착오했다고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대요. 판례가 야 중기업 할 때 가격만큼 중요한 게 어디냐 이거야. 중기업 할 때는. 그죠? 민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판례가. 그럼 민법 내용이고 우리는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에 대해서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그럼 그거 다 뭐 괜찮다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 오히려 더. 그래서 가격, 시세 이거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 사기 하면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가격에 대한 거지만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가지 판례를 기억하면 되겠다. 서로 짜는 거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인 거고 가격은 중요한 사항에 포함되고 네 번째 이제 매매를 업으로 중개대상물을 이게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게 안 된대. 뭐가 안 된다고요? 차익 남겨먹는 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거 안 된대요. 그거 하려고 그랬지만 못하게 돼 있다고. 본인 명의로는 못해요. 개공이 본인 명의로는 못해. 배우자 명의여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 명의로는 안 돼.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건 안 돼요. 그거는 꼭 토지 건축물에 국한되지는 않네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대상물이에요. 사고 팔고 차익 남겨먹는 거.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행위. 사업자 등록 내고도 할 수가 없다.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행위. 자 이제 질문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럼 부동산 임대업도 금지행위요?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행위래. 부동산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왜? 그 월세 받아 먹는 거지 그게 차익 남겨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팔고 차익 남는 게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부동산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고 두 번째 질문 이게 더 어려워요. 개인은 임대업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 건물 있으면 세 놓고 월세 받고 해도 돼. 법인은 그거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인 개공이 부동산 임대업 못하죠. 작년에 나왔었잖아.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못해요. 법인인 개공은. 임대 관리 그게 되지. 본인 건물이 있어도 세 놓고 그렇게 안 된다고. 법인은. 근데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대요.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야. 자, 금지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못하는데 했대. 금지행위 한 건 아니다. 금지행위. 왜? 금지행위는 아까 제가 7가지만 금지행위라고 했잖아요. 7금지. 부동산 임대업을 한 건요. 그냥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 그냥 불법인 거지 금지행위는 아니라고. 딱 7가지만. 부동산 매매업이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할 수 없는데 했다. 그냥 불법. 양다리 걸쳤대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냥 불법. 떴다방 영업했대. 그냥 불법. 그런 것들. 7금지만 금지행위. 7가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법인은 문구점 할 수 있어요? 아트박스 그런 거 할 수 있어? 못하죠. 법인 못해. 법인은 개인은 할 수 있어. 법인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서 문구점 못해요. 못해. 그럼 법인이 커피숍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법인은. 그럼 그런 거 했대요. 하면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불법을 한 거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불법을 한 거지 금지행위 한 건 아니다. 결론은 딱 7가지만 금지행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만 7금지만 금지행위.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됐고. 자, 그래서 이 4가지가 1학년 일반짜리여서 우리가 명초, 판매 이렇게 외워야 되죠. 근데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잘 안 외워지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외워보는 거야. 어떻게? 한 글자씩 강하게 질러보는 거. 절대응답. 명, 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근데 이걸 왜 한 건데? 아무 이유 없어. 그냥 해본 거라니까. 제가 하는 모든 거는
그냥 하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하면 돼. 막 던지고 있어. 좀 더 외워보려고.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이렇게 하는 거죠. 명초 판매가 1학년 일반. 자, 1학년 일반짜리에서 이 매 요놈을 3학년 3반짜리 첫 번째랑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제. 3년 3천. 첫 번째 뭐냐면 딱지가 나와요. 작년도 나왔었고. 얘는 매매를 중개만 해도 3학년 3반. 매매를 업으로 해도 3학년 3반. 뭘 하든지 간에 다 3학년 3반. 딱지는. 뭘 하든지 간에. 딱지가 뭔데요? 종이잖아. 딱지는 종이. 증서. 딱지는 종이로 만든 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딱지가 고무래. 어렸을 때 고무로 만든 딱지도 있었대요. 보통 종이로 만들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해보니까 고무로 만든 딱지가 있었던 것 같긴 해. 예. 보통 이제 종이로 만드니까. 종이, 증서.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매매가 금지가 된 거. 자. 딱지인 거 지금까지 작년까지가 28위였는데 딱지인 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야.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이 있죠. 그거. 뭐 지금은 없지만 옛날만 해도 이거 뭐 거래하는 거 이런 거 청약통장 거래하는 게 불법인데 대놓고 광고하고 있어요. 막 전봇대 붙여놓고 막 다 불법. 지금이야 이제 다 불법인가 아니까 이제 안 하지만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닌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판례.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 상가 분양 계약서. 그리고 분양권. 분양권은 딱지 아니에요. 분양권은 딱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이야, 오히려. 분양권은 어떤 상태죠?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 동호수가 특정돼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중개대상물. 얘는 딱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그러면 상가분양계약서로 넘어와 보세요. 얘 딱지 아니에요. 그럼 얘 딱지가 아니고 얘도 중개대상물 맞아요? 상가분양계약서도 딱지가 아니고 중개대상물이다가 아니야, 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상가분양계약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상가분양계약서.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더 많아요. 자동차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딱지도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종이는 아니니까. 중개대상물도 아니잖아요. 건축자재,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텔레비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상가분양계약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얘도. 그래서 이제 대상물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 대상물을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먼저 분양권 이렇게 나와요. 분양권 이렇게 나오면 뭐다? 중개대상물이다.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서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 중개대상물. 뭐랑 같은 거냐면 그냥 토지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건물과.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했대요. 작년에 나왔어요.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대.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가 아니죠. 금지행위가 왜 아니에요?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고 금지행위예요? 아니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건물 매매를 중개했다고 금지행위예요? 아니잖아. 아유, 중개대상물을 중개해줬는데 뭔 금지행위야. 근데 이거 매매를 업으로 했대. 사고 팔면서 차익 남겼대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1학년 일반짜리. 명초 판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뒤가 달라진단 말이야, 얘는. 근데 이제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얘는 뭐다? 딱지. 딱지.
매매를 중개만 했어요. 금지행위? 금지행위죠. 1학년 1반, 3학년 3반. 딱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네. 뒤가 똑같아.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업으라건 뭘 하건 딱지는 다 3학년 3반. 이거 매매를 업으로 해도 1학년 1반이 아니에요. 3학년 3반. 딱지는. 그래서 안 틀려.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증서 얘는 무조건 3학년 3반. 금지행위. 자, 이제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서. 작년에도 나왔어요. 얘는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매매를 중개했대요. 금지행위요? 금지행위 아니다. 왜? 아니 자동차랑 같은 거니까 자동차 갖고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금지행위요? 아니죠.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다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딱지는 무조건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그러니까 뭐를 주의하냐면 분양권 같은 중개대상물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특히 특이한 놈들을. 분양권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매매를 업으라면 1학년 1반. 그래서 특이한 놈들. 분양권 심지어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 아니고 매매를 업으라면 1학년 1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뭐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하면 금지행위 아니고 매매를 업으라면 1학년 1반. 토지, 건축물도 잘 나오지만 특이한 것들을 더 주의하시라고. 그러니까 분양권, 무허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 다 중개대상물. 중개하면 괜찮고 매매를 업으로 1학년 1반. 자, 질문.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했대요. 철근, 콘크리트를 매매를 업으로. 어디다 넣어야 돼? 건축자재는 어디 속해요? 너 아무것도 아닌 거 맞췄어. 금지행위가 아니다. 뭘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 대상물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학년 3반에서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있는데 쌍방대리는요. 굉장히 쉽거든요. 혹시 민법 시간에 쌍방대리 배우셨나요? 쌍방대리? 294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밑에 보세요. 294페이지 양가로 6번 밑에 294페이지 양가로 6번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맨 밑에 줄에 중개의뢰인을 대리한 자, 이건 직접 거래네요. 동그라미 1번은 옆에 29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까지도 직접 거래예요. 동그라미 3번을 봐야겠네요. 29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직접 거래는 좀 내용이 기니까 29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간단해요. 저를 보세요. 어떤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하지 않고 상황이 중요해요. 매도인 대리하고 쌍방이니까 매수인 대리하고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한대요. 그럼 어떤 상황인데? 계약서 혼자 쓰는 상황. 금지행위.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혼자 계약서 쓰면 금지행위. 혼자 계약서 쓰면 금지행위. 그게 쌍방대리예요. 혼자 계약서를 썼나? 잘 봐야 돼. 그게 매매건 임대차건 상관이 없어. 계약서 혼자 쓰면 금지행위. 자, 이제 질문이에요. 매도인이 대리권을 주면서 동의를 해줬대요. 상대방의 대리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매수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의를 얻은 쌍방대리가 됐어요. 동의 얻은 거. 우리 민법 시간에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동의 얻으면 허용돼. 민법은. 우리는 중개업할 때는 동의 얻은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왜? 계약서 혼자 썼잖아.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계약서 둘이 써요? 아니잖아. 셋이 써요? 아니잖아. 어차피 대리권 준 건 마찬가지니까 계약서 혼자 쓴다고요. 동의 얻은 쌍방대리도 혼자 계약서 쓰니까
금지행위. 그러면 매도인만 대리권 줬대요. 매수인은 대리권 안 줬어. 매도인만 대리하고 있는 거, 일방 대리. 그거는 금지행위예요? 그건 아니죠. 왜? 매도인만 대리해서 매수인이나 둘이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괜찮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일방 대리야. 그래서 질문. 계약서는 셋이 썼대요. 매도인, 매수인, 개공 셋이. 그 다음 이제 계약서 썼어요.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 수령해서 갖다 준 거예요. 이행, 쌍방대리 이렇게 불러. 갖다 주는 거, 이행. 이행의 쌍방대리는 허용. 왜? 계약서 쓴 이후니까. 이미 계약서 썼잖아요. 그 이후니까. 뭐가 금지행위다? 혼자 계약서 쓰면 금지행위. 동그라미 3번에 그렇게 적어놓자. 계약서를 혼자 썼나? 그래서 동의 얻은 쌍방대리와 일방대리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직접 거래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